세상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들은 미동도 없다, 고요하다, 단단하다. 마치 그들의 중심에는 어떤 외부의 바람도 닿지 못하는 깊은 시면이 있는 듯하다.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역시 상처받고 비난당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그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 그들의 감정이 세상의 기복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반응에 맡긴 차에 살아간다. 누군가가 미소를 보이면 하루가 밝고 누군가의 한마디 비난에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진짜 힘이란 세상의 소음과 상관없이 내면의 침묵을 지켜내는 능력이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다. 도망침도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되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힘이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진정한 성공과 평온은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반응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술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마인드셋이나 자기개발의 껍데기를 말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내면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태도가 아닌 존재의 깊은 결단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는 깊은 내면의 자세가 어떤 삶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갈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겉으로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하는 사람, 그 속엔 종종 깊은 훈련이 숨어 있다. 무표정으로 무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것은 포기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 주권의 표현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한다. 계획에 없던 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혼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이때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 삶의 중심은 나에게서 사라지고 외부에 빼앗긴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신경 쓰지 않는 힘이다. 침착함은 상황이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내면의 기술이다. 눈앞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상황이 뒤엉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감정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고요한 바다 같은 이들이 아니다. 그들 역시 파도를 느낀다. 다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 그들은 문제를 적게 겪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훈련하고 선택하며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된다. 차갑고 냉소적이며 세상을 등진 태도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깊은 내면의 선택이다. 진짜 무관심은 무감각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누군가의 비난, 무례한 말, 예상치 못한 실망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반응을 자아와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적인 무관심은 말한다. 나는 이 감정에 반응하지 않겠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극히 주의 깊은 대응이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조차 흘려보낼 줄 아는 힘이다. 실패마저도 이 시선 안에서는 단지 하나의 데이터로 변한다. 아프긴 하다. 그러나 아픔이 곧 나 자신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실패가 나쁜 것이라고 배웠지만 실패에 붙은 해석을 지우면 그것은 단지 한 번의 결과일 뿐이다.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 자존심 하나에 반응하지 않고 논쟁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말보다 자기 내면의 고요를 더 신뢰한다. 이러한 무관심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명확하게 보는 눈이다. 감정이 흐르고 지나가도록 두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장난감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주인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세상은 그 흔들림에 맞춰 거칠게 요동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요는 훈련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시각화다. 시각화는 단지 미래를 꿈꾸는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반복적인 선언이다. 매일 아침 나 자신을 조용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떠올려보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흔한 말에 반응하지 않는 눈빛,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내면, 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 뇌는 그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신경망은 변화하고 감정은 그 이미지에 반응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점점 그 이미지와 가까워진다. 당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습이 곧 당신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이미지가 평온 속의 내가 아닌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나여야 한다는 것. 그 시각화는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반복 훈련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지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하는 방식. 현실은 바꿀 수 없어도 그 현실을 마주하는 내 태도와 정체성은 매일 훈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닌 시각화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자주 떠올린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나를 떠올릴 것인가? 우리는 자주 감정 속에 갇힌다. 분노, 슬픔, 불안, 모멸감, 마치 그것들이 나인 것처럼. 하지만 감정은 나가 아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나는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도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차가운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태도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기쁨도 상처도 분노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되새기고 거기에 나를 가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감정의 연기가 만든 허상에 불과해진다.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 그 사이에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감정은 느끼되 그 안에 잠기지 않는다. 반응은 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감정적 집착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중심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감정은 나를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물결일 뿐이다. 그리고 그 물결 사이에서 나는 내 고요함을 지킨다. 감정은 왔다가 간다. 나의 진짜 자리는 그 너머의 고요한 공간에 있다. 그 자리를 찾는 순간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이 삶의 방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다 보면 결국 진짜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인정을 원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청인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더 잘 보이려는 조바심. 이 모든 감정은 외부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긴 결과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자기 통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를 다시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인정을 받기 위해 웃고 참고 애쓰는 삶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은 늘 조건적이며 어떤 모습으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언제나 피로다. 반면 내면의 힘은 조용하게 말한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겠다.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도 없다. 내게 진실한가? 내 감정에 솔직한가? 내 선택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느끼는 단단한 존엄감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수용에서 나온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침묵의 영향력을 지닌다.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무언가를 시도하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너무 빠르다고, 너무 느리다고, 너무 튀거나 너무 평범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당신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비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침반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당신을 흔드는 것이다.
파괴적인 비판은 감정을 건드린다. 당신을 작게 만들고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단지 공기 중의 진동일 뿐이다. 소리로 오고 사라지는 무의미한 파동. 반대로 건설적인 피드백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방어하게 되고 그 안의 진실도 놓치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을 골라낼 수 있다. 비판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시험하는 도구다. 타인의 말이 진실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가이다. 침착하게 듣고 필요한 것은 수용하되 나를 훼손하는 것은 흘려보낸다. 그 선택의 자유는 외부가 줄 수 없다. 오직 내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힘이다. 비판은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당신이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뿐이다. 내면의 논리가 외부의 감정을 이길 때 당신은 그 어떤 말도 넘을 수 있다. 진짜 강함은 평화로울 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에서 나타난다. 압박은 외부의 무게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불안이 충돌할 때 생겨나는 내부의 소용돌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요함을 기다린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삶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세상이 요동칠 때 준비되어 있다. 고요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중심을 훈련한다. 그 중심은 감정이 아니다. 반응도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의식의 선택이다. 충동은 순간을 반응하게 만들고 전략은 순간을 통과하게 만든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어떤 이들은 그 분노 속에서도 다음 수를 본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 압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이자 기회다. 반응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묻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태도다. 고요할 때 강한 사람은 많지만 혼돈 속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바로 그 드문 태도가 당신을 기억되게 하고 신뢰받게 하고 영향력 있게 만든다. 평정은 선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내면이 만들어내는 의식적 선택의 반복이다. 압박이 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다. 반응이 아닌 의식을 선택한다면 말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침묵은 오래 남는다.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자기 보호이며 가장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이다. 세상이 떠들수록 조용한 사람에게 귀가 기울여진다.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도 말하지 않고 억울함이 폭발해도 설명하지 않으며 반박의 유혹 앞에서도 멈춰선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지키는 용기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 반응을 기대한 상대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 스스로의 의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침묵은 상대의 에너지를 흩뜨리고 나의 에너지를 모은다. 그 순간 말보다 큰 힘이 흐른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눈빛 하나, 자세 하나, 움직임 하나에 담긴 중심의 에너지가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침묵은 통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의 감정과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침묵은 듣는 능력을 키운다. 말이 적을수록 세상의 소음 사이에서 진짜 신호를 감지하는 감각이 생겨난다. 그 감각은 나를 보호하고 선택을 맑게 하며 말의 필요성을 줄인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사라질 때 존재만으로 충분한 힘이 깃든다. 침묵은 무기다. 하지만 그 무기는 남을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다. 그리고 그 보호막 속에서 진짜 힘은 조용히 자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조용히 쌓아 올리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다. 누구도 한순간에 강해지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훈련한 사람이다. 정신훈련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이 마음을 재편성하는 진짜 힘이 된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일, 내 숨소리를 인식하는 짧은 명상,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장을 되새기는 시간.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혼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를 만든다. 외부의 자극보다 더 선명한 나의 기준, 감정보다 먼저 작동하는 의식, 책을 읽는 일, 생각을 정리하는 일, 불필요한 자극을 멀리하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정신의 근육을 만든다. 몸이 근육으로 지탱되듯 정신도 습관으로 지탱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훈련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훈련은 진짜 내면의 힘이 되지 못한다. 피곤할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지쳤을 때도 그 습관을 붙잡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하루하루가 모여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 당신은 조용히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정신적으로 단단해진 것이다. 그 힘은 티 나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꾼다. 가장 강한 사람은 말이 없다. 그는 계획을 떠들지 않고 목표를 외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누군가의 박수가 필요 없고 세상의 인정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은 움직임으로 말한다. 결과로 증명한다. 그가 하는 일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지속적이다. 그는 성취가 나타날 때조차 흥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내면에서는 그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을 소문내는 건 불안을 감추는 방식이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다. 하지만 정말 준비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해도 조용하고 성공해도 조용하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시선과 기대에서 자신을 분리한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 낭비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응축시켜 그 힘으로 나아간다. 조용히 움직이는 삶은 전략이 아니라 존엄에 가까운 태도다. 남을 이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절제. 그리고 그 절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기 표현이 된다. 결국 세상은 떠드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조용할수록 그 울림은 더 깊고 오래간다. 세상은 늘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예측할 수 없는 말들, 변덕스러운 상황,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 흔들린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는 세상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다룬다. 그가 가진 힘은 조용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 눈빛, 침묵, 반응 속에는 오랜 시간 훈련된 자기 통제가 배어 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에도 반응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나 억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가능해진다. 그 믿음은 책 한 권으로, 명언 한 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훈련, 작은 선택의 반복,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에서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외부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 당신은 반응이 아닌 의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고, 조급함보다 침묵을 택하고 감정보다 중심을 따르게 되었으며 인정보다 자기 존엄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지식이 아니다. 당신의 삶이 될 수 있는 태도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조용한 자유, 깊은 중심,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라면 그 시작은 하나다. 당신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번의 고요한 선택으로 시작될 수 있다.